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흥미있을 만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수의 테크니션, 동물병원 간호사, 동물보건사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민간 자격증만 있고 아직 국가공인 자격증이 생기지 않았고 관련 학과가 많지도 않아서 경력이 없는 분들이 쉽게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짧게 하고 그만두지 않으려면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일하고 그만두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수의 테크니션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공식화되고 있는 것 같으니 이어지는 이야기는 수의 테크니션으로 통일할게요. 채용 과정부터 볼게요. 채용 과정의 첫 번째, 채용 공고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일반 구인 공고처럼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도 공고가 많이 올라오지만 사실 수의사를 제외한 동물병원 관련 채용 정보는 도루스라는 사이트가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이지만 사람을 많이 뽑고 있네요. 이제 채용 공고에 쓰여진 정보들을 살펴볼게요. 신입과 경력의 차이. 이 일도 당연히 경력과 신입의 처우가 달라요. 급여가 다른 건 기본이고 신입이던 경력이 있지만 병원을 옮겨서 이 병원이 처음이던 수습기간이 있는데 신입은 3개월 정도, 경력은 1개월 정도로 달라요. 물론 둘 다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잘하면 병원 측에서 수습기간을 줄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수습기간에는 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 급여의 90% 정도를 받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의 정규직 급여의 90%라도 최저시급이 넘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외에도 수습기간의 처우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정규직 채용되었을 때와 비교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나이. 전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 병원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동물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한다던가 20살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는 병원이라면 20에서 25살 사이를 많이 구인할 거예요. 30대인 분들도 몇 분 보기는 했는데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해서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더라고요. 30대 후반이신 분은 15년, 4년 그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병원 채용 공고에 나이 제한이 있는 곳들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테크니션들의 주요 나이대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동물병원도 일반 회사처럼 나이가 존중되기는 하지만 연차가 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명 자신보다 어린 상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군기가 센 병원은 진짜 세다고 하더라고요. 테크니션 파트 내의 일은 사실 원장급 수의사 외에는 수의사들도 크게 관여를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 못하면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급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력과 신입의 급여는 달라요. 병원의 위치, 환자 수, 그러니까 노동 강도, 세부 직무, 기타 여건상 테크니션의 수요와 공급 등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신입이라면 요즘엔 월급 200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연차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연봉이 살짝 높게 책정되는 경우라면 애견 미용사 경력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분야는 실무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애견 미용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거나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등 실무 경력 없이 자격증만 있는 거는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이 뽑힐 확률은 높아지지만 연봉이 더 높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메리트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도 경력으로 쳐주진 않는답니다. 애견 미용사 실무 경력도 수의 테크니션 경력으로 쳐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말하니까 생각나는데 같은 조건이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2마리를 넘어가게 되면 선호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급여 얘기로 돌아오자면 365일 하는 24시간 병원은 야간에 일할지 주간에 일할지에 따라 혹은 야간과 주간이 복합되게 되면 그에 따라 야간 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에 월 급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구인공고에 상세히 계산되어 쓰여져 있더라고요. 휴일을 더 살펴보자면 일요일에 쉬는 병원은 일요일과 다른 한 요일이 휴일이 될 것이고 일요일에 안 쉰다면 동물병원은 보호자들이 쉬는 날 내원을 많이 하므로 주말 및 공휴일에 더 바쁘기 때문에 신입은 아마 주말에는 못 쉬고 평일 이틀에 쉬게 될 확률이 높아요. 주말에 못 쉰다는 게 이 일의 최대 단점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반 회사도 이런 곳이 많다던데 정말 쉬어야 할 일이 있는 날이 아니라면 휴일은 연차순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원하는 날에 못 쉴 경우도 있거든요. 또 다른 단점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만약 한 달에 8번 휴무로만 계산을 해서 휴무를 붙여서 쓰고 대신 일도 스트레이트 7일, 8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병원에서 미리 한 달치의 스케줄을 짜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데 본인이 희망하면 이런 스케줄을 만들 수 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심하게 지쳐버리게 되니 그렇지 않게 권고하고 있기는 해요. 연차까지 붙여서 좀 길게 여행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방식을 선호하기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간혹 원하진 않았지만 위의 연차 혹은 다른 사람들 휴무 일정을 정하고 난 뒤 남는 날짜에 쉬게 되면 스케줄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부분 서로 배려하면서 주말도 나름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쉬고 잘 정하더라고요. 주간 근무만 하는 곳은 점심시간이, 2교대인 경우 점심 혹은 저녁 시간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식사 시간 혹은 휴게 시간이라고 해서 1시간 쉴 수 있어요. 이 쉬는 시간은 어느 병원이든 대부분 철저하게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간호사 휴게실이 있는 병원은 거기서 쉬는 편이고 아닌 곳은 자유롭게 휴게 시간을 쓰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식사 같은 경우 식대를 제공하거나 외부에서 시켜 먹거나 외부로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병원 자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식사는 제공하는 것 같네요. 직무별 세부 정보 등 다른 정보들은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할게요.